자, 이용 이론 맨 처음 첫 페이지를 시작하면 이용 이론에 대해서 나오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용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할 때 가장 첫 번째 필기 시험에서 배워야 되는 우리의 이용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용을 시작하게 되면 이용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용 역사 왜 중요하냐? 예, 우리나라의 이발이 처음 시작된 때가 언제인지 정도는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걸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 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래는 1895년 고종 32년에 종래에 상투를 틀던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양복을 입게 하고 한복을 벗고요. 양복을 입게 하고 상투를 자르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책부터 읽어드리고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릴게요. 1895년 고종 32년 종래에 상투를 틀던 풍습을 없애기 위하여 김웅진 내각이 단발령을 내려 실시하였다. 여기에 유길준, 정병아, 안종호 등과 왕과 왕자의 머리를 깎은 다음 전국으로 체두관을 보내어 머리를 깎게 하고 양복을 입게 하였다. 세종로 어기에 밑줄 치세요. 우리나라 최초 이발사 안종호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용원을 개설하였다. 우리나라 유래는 1895년 고종 32년 전국에 체두관을 보내서 양복을 입게 하였고 상투를 자르게 하였다. 여기에 김홍십 내각이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안종호 우리나라 최초 이발사입니다. 여기에 유길준, 정병호 등이 동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시험 문제로 바로 갈게요. 우리나라의 1번 우리나라의 이발 역사가 시작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1번 1695년, 2번 1795년, 3번 1895년, 4번 1995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95년이라는 역사적인 연도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쉽게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 예, 두 단어씩 끊어서 읽을게요. 이렇게. 이거는 욕 비슷하지만 C8, 95예요. 자, 오징어를 구울 때는 어떻게 구워요? 구워줘. 그죠? 아니면 저걸 오늘 내가 구워 삶아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발 역사. 또 다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 보시면 처음에 17세기냐? 2번 18세기냐? 3번 19세기냐? 4번 20세기냐? 1895년이니까 몇 세기예요? 19세기죠? 선생님 1895년인데 왜 19세기예요? 예, 0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하고요.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2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101년이라고 1세기가 아니죠. 바로 2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가 넘었으니까 19세기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도 언제예요? 19세기 초예요? 중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죠? 95년이니까 맨 끝에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발 역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시면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1895년 1895 저걸 구워 먹어? 이렇게 외워주시고 세기는 19세기라는 거 잊지 말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푸시고요. 양복을 입게 하고 상투를 자르게 하였다. 이때가 무슨 시대냐면 일제 시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예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이런 걸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상투 있던 거 잘라라. 일본식으로 바꿔라. 한복 입지 말고 뭘 입어라? 양복 입어라.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예요? 조상 대대로 백예민족,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역사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못한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어떻게 조상, 우리 부모가 내려준 내 머리카락, 내 몸뚱아리에 감히 칼을 대느냐? 선생님들께서 쉽게 설명하실 때 예전에 칼 댄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죄인들, 머리 풀르고 막 이렇게 가죠? 막 우마차 타고 막 이렇게 가잖아. 이 상투를 자르니까 죄인처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야. 나 갑자기 왜 저러야 되지? 왜 잘라야 되지? 근데 일본 애들이 자꾸 자르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못 잘라요. 안 돼요. 조상이 물려주고 감히 임금이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 민족 역사를 이렇게 말살하느냐? 고심을 하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김홍집 내각이 단발령을 내려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발령을 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안종을 찍으시면 안 돼요. 고종황제 찍으시면 안 돼요. 사도세자 찍으시면 안 돼요. 단발령은 누가 내렸어요?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단발령을 내렸다. 그러면 안종호라는 사람은 처음에 뭐 하던 사람이냐? 선생님들이 알게 되면 최초 이발사라고만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안종호라는 이 분은 제가 역사적 근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왕과 왕자가 처음에 왕이 될 때 교육을 담당하던 저처럼 쌤이었어요. 쌤. 그러니까 고종황제도 안종호라는 사람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상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랬더니 안종호라는 이분이 그러면 솔선수범 왕과 왕자가 먼저 머리를 잘라보십시오. 그럼 백성들도 자르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네가 내 머리를 한번 잘라봐라. 그래서 왕과 왕자가 먼저 머리를 자르게 된 거예요. 잘랐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웜에? 왕도 머리를 잘랐어요? 그럼 나도 잘라도 되는 거요? 야, 왕이 잘랐다는데? 왕자도 잘랐대요? 잘라도 되나? 예, 점점점 사람들이 머리를 이제 단발령이니까 령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하니까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종호라는 이 사람이 세종로 어기에 이발소를 차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발사라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관장을 어디에서 해요? 나라에서 관장을 하죠. 나라에서 머리를 잘라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두관이라는 말이 머리도 자르는 관직을 주었다. 그래서 최두관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두관이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죠. 가까운 서울 어귀의 사람들은 자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도로라든지 이런 교통 형편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가 발생돼요? 부산이나 목포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 자르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머님, 소자 한양으로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오겠습니다. 하질 인사드리고 집신 2개 메고 그렇게 하고 한양으로 머리를 자르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어떻게? 머리가 또 길러.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머니까 한양에 와서 머리 자르기 너무 머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종로 어귀의 이발소에서 저처럼 우리 제자들을 기르는 거예요. 최두관이라는 이 제자들을 길러서 각지 목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보내서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종호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세요. 우리나라 최초 이발사를 찾는 문제면 안종호라고 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최초 이발사를 찾는 문제에 김홍집 찍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단발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선생님께서 역사적인 걸 조금 알고 계시면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문화를 이렇게 말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정책이구나. 근데 정책인데 우리
민족들이 자꾸 거부 반응을 하니까 아, 먼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론을 공부하실 때 조금 편하시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유럽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유럽의 이용은 먼저 읽어드리고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용원의 사인보드, 선생님들 사인보드 그러면 뭐냐면 이발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돌아가죠. 간판이 빨간 줄, 파란 줄, 흰 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미용실은 여자 이제 머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자 머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남자는 간판이 너무 간단하죠. 이것만 돌아가요. 이것만 돌아가는데 이걸 보고 사인보드라고 합니다. 이따 설명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용원의 사인보드를 만든 연도는 1616년이며 여기에 청색은 정맥,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밑줄 치세요. 청색은 정맥, 적색은 동맥, 백색은 붕대. 당시 무슨 표시냐? 병원 표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병원 간판이 사인보드였다고요. 현재까지 해도 이용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문제, 외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어디를 가서든지 사인보드가 돌아가면 거기는 어디다? 이발소다. 그럼 외국에서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사용하니까 세계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있다. 시험 문제 세계 공통이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동그라미 아니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래는 기원전 1900년 히브라이족 추장이 죄인을 처벌할 때 삭발하여 두 발이 자라는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얘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잘못을 했네? 근데 얘를 다른 사람들이 얘가 반성을 해야 된다. 죄인이다. 이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인디언 머리를 이렇게 쭉 기르는 걸 뚝 잘라. 그리고 머리 기를 때까지 자기 죄를 다시 반성하래.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어떻게 해요? 남들이 봐도 아, 저 사람은 잘못을 했구나. 아, 저 사람 어떤 죄를 졌구나. 이렇게 표시한 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세계 최초의 이발사. 우리나라 이발사는 안종호지만 세계 최초의 이발사는 장바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바버샵 있죠? 세계 최초의 이발사의 이름을 따서 바버샵. 요즘에는 또 블루클럽 뭐 이런 걸로 많이 또 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의 이발사 장바버. 이분이 세계 최초의 이발사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이분이 귀족 출신이냐, 천민 출신이냐, 평민 출신이냐 이런 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이 세계 최초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모르시겠으면 머리를 누가 잘랐어? 바보가. 바보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과 이용원의 분리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이전에는 이용사와 의사를 겸직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의사도 하고 이발사도 했다. 1804년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사회 구조의 다양화 등 외과 병원에서 전문적인 이용원으로 분리되었다. 이걸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용원 사인보드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예전에 무슨 간판이었다? 병원 간판이었다. 병원 간판. 병원 간판이었는데 병원도 어떤 병원이냐? 외과 병원. 외과 병원 뭐 하는 곳이에요? 수술하는 곳입니다. 수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발, 이용술에 전부 다 술자가 들어갑니다. 술자. 자, 머리 자르는 걸 뭐라고 불러요? 조발술. 자, 여기 면도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면체술. 샴푸, 머리 감아주는 걸 뭐라고 해요? 세발술. 머리 드라이해서 보통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닌 젊은 사람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괜찮아요. 포마드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정발술이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술자가 들어가요. 이 술자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어요? 외과 병원. 자, 외과 병원에서 어떤 거예요? 이발사와 의사는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집에 보면 몇 대 몇? 이거 하는 것 같아. 자, 이발사와 의사가 같은 사람이었다. 여기서 이용원의 사인보드, 이 색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적색은 뭐를 뜻해요? 동맥을 뜻하죠. 자, 청색은요? 청색은 정맥을 뜻합니다. 자, 백색, 흰 바탕, 흰색은 뭘 뜻한대요? 붕대를 뜻합니다. 자, 적색은 동맥.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예, 쉬운 문제. 이용원 사인보드에 그 색깔에 갖는 맥락은 무엇입니까? 라고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색은 동맥, 청색은 정맥, 흰색은 붕대. 자, 적동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적색은 동맥, 청색은 정맥.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냐면 우리나라 해역은 무슨 해역? 예, 청정해역. 청정해역. 요것만 외워주시면 적색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흰색은 붕대를 뜻한다. 아, 그런 말이구나. 꼭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 중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용원 사인보드에 들어가지 않는 색은 다음 중 무슨 색입니까? 1번 적색, 2번 청색, 3번 흰색, 4번 뭐라고 나와요? 황색. 이런 거 나옵니다. 아니면 노란색. 이렇게 나와요. 요거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하시면 착각하시면 시험 문제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발사와 의사가 왜 같은 사람이었냐? 이 시대는 전쟁을 많이 하던 시대였어요. 자, 전쟁을 하면 산이나 들판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겠죠. 부상을 당하는데 지금 머리 부상을 당했네? 그런데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면도를 해야 되는데 면도사가 마을에 있어. 그럼 마을까지 뛰어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면도해달라고? 그럼 그 사이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가 직접 면도까지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뇌 수술한다고 머리 잘라줄 때 의사가 면도기 갖고 와서 자르면 불법입니다. 에이, 야, 수술하는데 왜 불법이야? 그러면 우리도 얘기할게요. 눈썹이라든지 문신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우리가 하게 허용해줘야지. 그쵸? 귀찮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 면허증이 있고 이발사는 이발사 면허증이 있는 거예요. 분야가 서로 틀려요. 침범하려고 하면 한쪽은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지는 않죠. 본인들도 아마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은 뭐가 안 돼요? 면도가 안 돼요. 그죠? 미용실의 면도가 허락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남성 커트도 로또폼이 허락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뭐 남자들은 로또폼 못 많아? 그죠? 그랬다고 여자들이 면도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발사와 의사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야. 전쟁에 나가서 부상병을 치료할 때나 이럴 때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 왜 분리되었느냐? 나폴레옹 시대에 산업의 구조,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증가하니까 머리 자르러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병원으로 가야 돼요. 머리 자르러. 그러면 병원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병원장 입장에서 내가 하루에 사람 한 사람을 자르면 10,000원을 받아. 그런데 내가 1,000,000원을 벌으려면 1,000명의 머리를 잘라야 돼. 병원에 1,000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선생님들 이렇게 다니셔야 될 거예요. 1,000명이 들어오면, 그런데 숨이 꼬딱꼬딱 넘어가시고 요분이 지금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럼 병원비 얼마예요? 부르는 게 값이죠. 참 웃기죠. 한 명만 딱 들어오면 1,000명짜리 머리 감는 것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장 입장에서는 니네 이발사들은 따로 전문 직종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분리하자. 그래서 이때 무슨 시대에? 나폴레옹 시대에 분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 외우시겠으면 예전에 나폴레옹이라는 위스키 한 잔 있습니다. 위스키병.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나폴레옹 위스키라고. 병원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술은 무슨 술을 먹었어? 한 잔 드시고, 야, 니네 병원 앞에다가 내가 간판 이만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발사나 차린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폴레옹 시대 모대우식에 쓰면 이런 방법이라도 택해서 선생님들 외우시기 편하시면 좋겠어요. 세계 최초의 이발사는 누구다? 장 바버이다. 잘못 발음하면 어떻게 해요? 바보가 되죠? 예, 장 바버. 그래서 선생님들이 길거리에 다니시다가 딱 보면 바버샵. 남성들 머리. 이 사람은 농민도 아니고 천민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뭐라고요? 귀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장 바버는 어느 계층의 사람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오면 귀족의 출신이다. 왜 선생님 귀족 출신이 머리를 잘랐을까요? 평민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자, 그걸 자꾸 설명해 드리다 보면 계속 분량이 늘어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당시에는 식민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농토는 넓은데 일할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외국에서 노예들을 잡아와야 돼. 전쟁에 나가서.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그냥 잡아와? 막 사람 죽이고 억지로 잡아오죠. 근데 내 머리가 길렀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감히 면도칼이나 가위를 어떻게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예전 영화들 보시면 선생님들이 야하다, 느끼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노예들 옷은 안에 무언가를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실루엣 같은 것들을 입혔다고요. 무기를 감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옷도 어떻게 해요? 칠보 형식으로 많이 입혔습니다. 이렇게 칠보 형식으로. 짧게, 뭐 숨길 수 없게. 그게 불안하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가위나 면도칼을 줄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족인 사람 장바버가 머리를 깎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셨나요?